이PD, 우리나라에서 입원을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아? 어떤 병? 뇌졸중 아닌가요?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아니고,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추락, 뭐 낙상, 운수사고, 부딪힘, 요걸로 인한 손상 환자라는 통계가 있어. 암 환자보다 한 4% 높은 수치인데, 특히 65세 이상이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, 전체 입원 환자의 입원 일수가 평균 8일인데에 비해서 이렇게 추락, 낙상 이런 손상 환자는 평균이 13일 높게 나타난 거죠. 즉 추락이나 낙상, 교통사고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서 다치잖아요. 그럼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어떻게? 길다는 겁니다.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어때요? 작은 충격에도 뼈가 골절돼 버리는 경우도 많고, 또 한 번 골절됐다 그러면 잘 안 붙잖아요. 저희 친정 어머니도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는데 바로 한 달 전에 또 낙상이 있으셨어요. 다행히 골절은 안 됐는데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지금도 제 진료 중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사실 환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받습니다. 아주 급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. 겪어보니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통계를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, 한 10년 전부터 저한테 꾸준하게 내원하셨던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세요. 근데 이분이 한 1년 넘게 안 오시다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오셨어요. 남편분이 이제 사고를 당해서 정신이 없으셨대요. 남편분이 추락 사고를 겪으셔서 목 부분에 골절이 생겨서 거의 반년을 누워 계셨다고, 그래서 내 몸을 돌볼 새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다행히 지금은 회복하셔가지고 재활하고 있는데, 그동안 남편만 돌보다 보니까 남편은 건강해졌는데 이제 내가 환자가 됐다. 난 너무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차고 가스 차고 배 만져보면 거의 딱딱하게 돌덩이가 있는 것 같고 입마름이 너무 심하다. 혀를 보면 백태 하얗게 끼어 있어요. 그러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잠은 안 오고 자다가도 자꾸 깨난다. 큰 병인가 싶어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. 그래서 내원을 하신 거예요. 근데 이런 분들 참 많으십니다. 자율신경 실조증이다. 그러니까 식적과 관련된 처방을 해드렸어요. 그래도 이 환자분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. 진짜 잘못했으면 남편 그때 돌아가실 수 있었다고, 이렇게라도 살아준 게 어디냐면서 다행이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남편분이 병원에 한 153일 정도 오랫동안 입원하다 보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, 다행인 것은 보험사에서 한 2,9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으셨대요. 아니 어떻게 2,900만 원이 나왔냐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2,300만 원 정도가 간병 관련해서 나온 거래요. 부인님 본인을 간병인으로 등록을 해놓고 남편 간병하셨을 거 아니에요? 그 후에 그 보험사로부터 간병비를 돌려받으니까 그 정도 비용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불행 중 정말 그거라도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보험의 순기능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.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가족끼리 간병을 해도 보험사에서 나한테 간병비를 준다. 내가 한 간병비를 청구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영상 올려드렸잖아요. 근데 그 영상 댓글을 보니까 이거 되게 처음 듣는 말이다. 나는 왜 그 사실을 몰랐을까. 내가 엄마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딸인 내가 간병을 했는데 그 간병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간병보험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. 의외로 몰랐던 정보인데 너무 유용하고 감사하다. 그런 댓글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. 맞아요.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죠. 그리고 그런 거는 어디 가도 잘 안 알려줘. 근데 모르면 손해인 게, 내가 막상 그 입장이 돼서 닥치었을 때 알고 받을 수 있으면 그땐 좀 힘이 되잖아요. 나 그 영상 아직 안 봤다 하시는 분은 H간병보험, H간병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간병보험을 똑똑하게 이용하는 꿀팁 꼭 기억하셨다가 내가 필요한 순간이 언젠가는 올 수 있습니다. 누구나 또 올 수 있거든요. 그런 순간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저는 이 환자분 얘기를 들으니까 제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제 친구 중에 좀 일찍 결혼해서 손녀를 벌써 본 친구가 있어요. 근데 손녀가 5살인데 몇 달 전에 이렇게 나가서 놀다가 높은 곳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. 요추에 다발성 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, 손녀가 아직 아기다 보니까 입원하는 동안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딸 부부가 맞벌이 직장인이래요.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인 내 친구가 손녀를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되는데 한 3주 정도 간병을 했대요. 이 친구는 제 친구잖아요. 그러니까 나이가 50대 중반이잖아요. 아니 우리 나이가 그냥 있어도 안 그래도 갱년기 때문에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시고 손목도 아픈데 병원에서 쪽잠 아닌 쪽잠 자면서 손녀를 챙기고 먹이고 씻기고 했는데, 근데 돌아온 거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. 되게 서운해했어요. 물론 우리가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
왜 딸이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하니까 그게 그렇게 순간 서운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 친구 얘기가 아니 3주 동안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으면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엄마를 공짜 간병인으로 쓰고 태어나고 나서 입을 싹 닫더라. 그게 되게 서운하더라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딸 가진 엄마는 저도 딸이 있지만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. 내 몸 부서져라 이래도 자식한테 다 퍼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. 근데 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엄마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. 정말 너무 고마워. 요 작은 인사 한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. 그 부분이 미약하면 그 작은 거에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. 제가 표현력 없는 아들 같은 딸도 있잖아. 마음은 안 그랬을 거야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둘이서 그냥 넋두리하고 하소연 들어주면서 풀었습니다. 결국에는 그 친구가 그래도 엄마가 건강하니까 아직은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.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를 했는데 제 친구가 야 우리는 마처 시대라며 마처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우리 세대란 말입니다. 베이비붐 세대, 또 586 세대, 그러니까 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60년대생 요 해당이 되잖아요.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이 마처 세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확 와닿더라고요. 여러분과 저는 아프면 내가 나를 부양해야 되는, 그러니까 자식한테 부양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셀프 부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채널 H에서 강조하는 셀프 메디케이션, 셀프 건강법, 어쩌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삶에 대한 생각도 또 가족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로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많아지는 나이가 요 나이인 것 같아요. 환자분 얘기를 듣고 제 친구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요래서 우리는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. 그게 결론이었습니다. 그런 생각이 더 진하게 들더라고요. 제가 50 중반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겪어보니까 세상에 당연한 거 이건 없다.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올라갈 때는 못 보던 꽃 내려오니까 그 꽃이 보이더라. 이 말이 마음에 딱 이렇게 꽂히는 순간 실감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옵니다. 참 어떻게 보면 힘든 나이가 우리 나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어르신들은 아프고 또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커가고 내 건강을 보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책임져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질병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 보신 우리 해밀레님들도 이런저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요럴 때는 요러니까 참 좋더라. 요럴 때는 정말 얄밉더라. 나는 간병하다가 내 몸은 다 부서졌어. 뭐 이런 것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보면서 같이 잘하셨어요. 응원해드리고 막 아니 이럴 수가 흥분하고 토닥토닥 해드릴게요. 또 많은 해밀님들도 읽으면서 위로받으실 수 있거든요. 아, 저 사람도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구나. 그러면 왜 좀 덜 외롭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요럴 때 요렇게 했더니 어쨌다더라. 우리 댓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채널 H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.